이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하기에 수많은 분들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과 친지분들을 찾아뵈려고 먼 길을 떠나게 되겠죠. 물론 꽉 막힌 고속도로만큼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한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더욱 설레는 마음을 안고 길을 나서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줄이고 있거나 없애는 분들도 많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명절에 차례상을 차리시는 가정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명절 제사든 기제사든 아예 다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 제사상을 차리는 것이 대부분 여성들의 몫으로 여겨지다 보니 명절만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이혼율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뉴스는 단골 기사거리가 될 정도입니다. 이처럼 제사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퇴색되고 누가 얼마나 더 힘든지, 내가 더 많이 일했느니, 보는 내가 더 스트레스라느니 하는 등 서로의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되어버렸으니 제사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두드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산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제사 지내보니 조상덕 한 번 본 적 없고 별거 없더라라며 그것이 시대의 흐름인 것처럼 이런 주장을 펼치는 본인이 현대 시대에 깨어있는 지성인인 양 포장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상덕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올바르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이 조상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후천운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입니다. 풍수에서는 조상님들은 돌아가신 후에도 반드시 우리에게 음으로든 양으로든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묘자리가 명당이면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도 하였고 흉당에 묘를 쓰면 후손이 멸문한다고도 했습니다. 조상복은 반드시 있으며 조상들이 우리에게 큰 복을 내리는 것은 바로 제사상을 올바르게 차리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명절 제사와 기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기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그리워하는 날, 즉 안타까워하는 날이고, 명절 제사는 축일, 즉 축제일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그 윗대 조상님들께 감사를 표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바로 슬픔과 기쁨의 차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가오는 설 명절 차례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낼 때에는 정말 기쁘게 지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명절 제사에 올리는 차례상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올해부터는 명절 제사든 기제사든 이 음식은 절대 상에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상을 노하게 하는 것이며 후손의 불행을 초래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마치 덩쿨 있는 음식을 올리면 후손들이 하는 일이 자꾸 꼬이고 막히게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정성껏 차린 차례상이어도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이라면 이 음식을 상에 올리는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하여서 차렸건만 조상복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음식들은 죽은 조상님들을 노하게 하는 음식이며 또 오시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모르고 올렸더라도 이제부터는 제대로 아시고 이런 실수를 다시는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차례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과 산소에 갈 때 가져가면 좋은 음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혹시라도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올바르게 차려서 조상복을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차례상을 차릴 때는 첫 번째, 정성과 마음을 담아 차리세요. 우선 명절 제사든 기제사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부모님과 조상님들께 음식을 올려 대접한다는 마음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또한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께서는 수십 년간 열심히 제사를 지냈는데 왜 우리 집은 되는 일도 하나 없고 조상복도 참 지지리도 없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로부터 후천적으로 얻는 운 중에서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이 바로 조상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께 정성껏 차린 음식을 올려드림으로써 조상을 섬겨왔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성의도 없이 그저 귀찮은 마음으로 하기 싫은 마음으로 억지로 차려낸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과연 그 기분이 어떨까요? 하물며 친한 친구를 집에 초대해도 가장 맛있는 음식,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자세이지 않나요? 그런데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제사가 그저 하기 싫은 귀찮은 일에 불과해 투덜대며 차린다면 과연 그 음식을 드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만족스럽고 편할까요?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이왕 하는 일에 짜증과 불만을 토로한 나 자신도 마음이 왠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들이 후손에게까지 전해져서 후손들도 불편한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어떠실까요? 그러니 올해만큼은 정성을 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보세요. 분명 그 제사밥을 드시는 부모님들은 아주 편하게 드실 것이고 그 편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져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조상복을 가득 받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막걸리는 제사에 사용하지 마세요. 제사상에는 절대 탁한 것과 찌꺼기가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의 쪽밤과 같이 변형된 음식은 올리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 후손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얻지 못하고 변형된 삶, 즉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해서 그러한 의미가 있듯이 제사에 사용하는 음식은 그 무엇이라도 탁한 것과 찌꺼기가 있는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 후손의 삶이 항상 흐리고 탁하며 또 찌꺼기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로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주와 같이 맑은 술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제사에 올리는 음식 역시 맑고 담백한 것을 올려야 하는 것이며 그래도 혹시 몰라 가장 위에서 떠서 제사상에 올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껏 많은 분들이 그냥 편하게 막걸리를 상에 올리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차례에는 원래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이나 술을 올려드리는 것이 좋다는 말들을 어디선가 들어서 막걸리를 올리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세 번째, 복숭아는 절대 올리지 마세요. 이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다고 알려져 있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구슬할 때나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 푸닥거리를 할 때는 복숭아 가지 나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봄에 복숭아 나무가 가장 먼저 양기를 최대치로 머금고 가지를 뻗어나가기 때문에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 가지만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동쪽으로 뻗은 가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태양이 품고 있는 양기를 흡수하여 간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상에 올리면 조상의 혼이 오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털이 달린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 최고로 좋은 것만을 올려드리는 귀한 상에 하급으로 여겨지는 복숭아를 절대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고택들 어디에도 집안에 복숭아 나무가 있는 경우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오래 전해져 내려오는 풍수에서도 복숭아 나무 근처에는 절대 조상묘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조상님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올 수도 없고 절대 여러분에게 어떠한 복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생전에 고인이 아무리 복숭아를 좋아하셨다고 하더라도
절대 제사상에는 복숭아를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오징어는 문어나 포가 있을 때만 사용하세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문어를 모성애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생선이며 또한 희생을 의미하는 고귀한 생선으로 여겨 그 이름에도 그럴 문자와 고기 어자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징어는 과거에 그냥 흔하게 많이 잡히는 생선이었으며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기도 하고 뜯어먹기도 하는 어종이기에 아주 흉폭한 어종이고 도리도 모르는 어종이라고 하셔서 오징어를 제사상에 절대 올리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굳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오징어를 제사상에 올리게 되면 형제 간의 갈등이 생긴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옛말들은 잊혀져 가고 있어 많은 분들이 그 의미를 잘 모른 채 그냥 오징어 포를 제사상에 올리셨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징어도 어포 즉 명태포가 있을 때는 올리셔도 되며 문어가 있을 때에도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이 말은 명태포나 문어가 없이 단독으로 오징어를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생전에 있었던 음식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제사상에 차리면 좋을 것이라 여겨서 그렇게 하는 행동 말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주 권장할 만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없었던 음식이나 과일 등을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꼭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같은 조부모님 제사를 드리면서 피자를 올린다거나 요즘 새로 나오는 품종의 해외 과일들을 올린다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좋은 마음으로 새로운 음식들을 드셔보시라고 올리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누가 조상 제사상에 피자나 치킨을 올리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겠지만 요즘은 현대식으로 한다고 해서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정말 그러한 음식들을 올렸다고 자랑처럼 말하시는 분들을 제가 직접 보기도 했으며 듣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님들께 음식을 대접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내가 좋다고 여겨지는 음식들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했던 음식이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또한 익숙한 음식들을 대접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상님들이 좋아하고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으로 정성껏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소에 갈 때 가져가서 올려드리면 큰 복을 불러오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분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따로 준비해가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요.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이 음식만큼은 꼭 준비해 가셔야 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부터 제사를 지낼 때 빼놓지 않고 올리는 삼색 과일이 있는데요. 제철에 나오는 과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겨울철에도 다양한 과일이 나오기 때문에 세 가지 색의 과일을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제일 추천드리는 세 가지 과일은 사과와 배, 그리고 감입니다. 또한 술잔을 채우고 절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소주 한 병과 포를 하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제사상을 차릴 때 빠지지 않았던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식혜입니다. 식혜는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음식이므로 제사상에 올리면 조상복을 불러올 수 있는 음식으로 여겨졌기에 빼놓지 않고 올렸다고 하는데요. 요즘 누가 집에서 식혜를 만드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음식과 함께 식혜까지 만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식혜는 가까운 마트에서 사서 가져가셔도 되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번 설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과
성묘 갈 때 꼭 가져가면 좋은 4가지 음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를 안 지내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제사만큼은 꼭 지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알려드린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모든 조상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